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JT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 40%,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1%.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AI 산업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내일이 지방선거라는 전제하에 시장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대구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40%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41%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투표할 사람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한 부동층은 18%였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부겸은 상당히 중량감이 있어서 인물론으로 승부하는 그러한 국면이었는데요. 전통적인 양당의 정당 균열이 이번 선거를 재규정하는 그런 국면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 이번 선거의 성격으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36%보다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44%, 민주당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된 뒤 이뤄졌는데 이진숙 전 예비 후보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53%가 잘했다고 본 겁니다. 부정평가는 16%, 잘 모르겠다는 31%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회초리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응답자의 59%가 장동혁 대표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반면 긍정 의견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53%, 긍정평가가 29%로 나온 것과 비슷한 겁니다. 새로운 시장에게 바라는 것을 물었더니 AI 산업 등 경제 활성화가 4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이 14%, 부동산이 10%, 지역 소멸 문제가 8%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 44%,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38%,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경남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 활성화라고 답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경남지사 선거, 전현직 지사 간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를, 국민의힘은 박완수 현 지사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도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경수 후보 44%, 박완수 후보 38%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3% 지지를 얻었습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고 하면 격차가 더 벌어져 김경수 후보 47%, 박완수 후보 39%로 김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보수세가 짙은 경남이지만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66%로 부정평가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41%로 35%를 기록한 국민의힘보다 6%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여당 지지율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여당 승리를 바라는 안정론과 야당의 힘을 싣는 견제론이 43대 43%로 같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절반이 경제 활성화를 꼽았고 지역 소멸과 청년 문제 해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선 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면 대구는 결국 국민의힘으로 결집할 것이다. 이건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2명이 초접전입니다. 지난주와는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다른 조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일주일 전 MBC 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9%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밖에서 추경호 후보를 앞섰습니다. 지난 4일 SBS 조사에서는 격차가 5%포인트였는데 오늘 저희 JTBC 조사에서는 김부겸 40%,
추경호 41%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MBC 조사에서는 대구 지역의 정당 지지율 5%포인트 차였는데요. 오늘 저희 조사에서는 민주당 26%, 국민의힘 44%로 격차가 18%포인트로 커졌습니다. 네. 특히 오늘 조사에서는 이 대구 지역의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결집이 두드러졌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 지지율 변화로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집의 주된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달 30일에 민주당이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소속이 손털기 또 오빠 호칭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 취소 특검법하고 민주당 관계자들의 어떤 말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수 결집의 재료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49%로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게 나타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지만 이 TK 지역의 보수 지지층 결집이 생각보다 빠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향이 영남권 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번질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아주 작은 변수에도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서 여론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또 한번 출연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큰 부산 북구갑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37%,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6%, 무소속 한동훈 후보 25%로 나타났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3자 구도가 형성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역 주민 37%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 26%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5%가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꼽았습니다. 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박 후보, 한 후보는 접전 양상인 겁니다.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 후보와 박 후보가 맞대결할 경우 각각 44%, 39%, 하 후보와 한 후보가 맞붙는 경우에는 각각 42%, 36%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범야권이 합치면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는 겁니다. 앞서 박 후보와 한 후보는 그간 단일화는 절대 없다며 꾸준히 선을 그어왔습니다. 단일화 논의는 진짜 그분들의 희망사항인지는 몰라도 제가 아마 시쳇말로 꿈 깨십시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은 맞겠다는 그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양쪽 모두 45%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박 후보가 37%, 한 후보는 34%였지만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 등 부동층도 29%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북구갑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0%,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 23%,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18%,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6%로 집계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후보가 5명일 때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23%,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18%, 조국혁신당 후보가 26%로 우열을 얘기하기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범여권 후보와 유이동 후보가 1대1로 맞붙는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김용남 후보 47% 대 유이동 후보 32%, 조국 후보 46% 대 유이동 후보 31%로 범여권 후보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범여권 단일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엔 27%가 김용남 후보, 30%가 조국 후보를 꼽았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겁니다. 모르겠다고 하거나 응답 자체를 안 한 비율이 34%에 달했습니다. 아직까지 양측 모두 단일화 가능성엔 선을 그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조사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고 하셨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을 비판적 언급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국 후보님은 단 하루도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지향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당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범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었을 땐 34%가 유이동 후보를, 16%가 황교안 후보를 꼽았는데 부동층이 48%에 달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다시 류정화 기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 북갑이든 경기 평택을이든 후보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단일화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긴 하죠. 네, 우선 부산 북갑에서는 박민식,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거의 같습니다. 단일화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 물었을 때도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진 박 후보가 3%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냅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는 없다 단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각 후보의 지지층의 성격도 꽤 달라서 단일화했을 경우에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박 후보 지지자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 약 절반은 한 후보 지지로 또 30% 정도는 부동층으로 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하정우 후보, 또 한동훈 후보, 또 부동층으로 나눠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한 후보 지지자의 절반 이하만 박 후보자를 지지하겠다고 했고, 특히 5명 중 1명, 한 후보 지지자의 5명 중 1명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산술적으로는 최소 1+1은 2. 이 효과를 노리는 게 단일화인데 그 정도를 기대하기는 지금 힘든 겁니다. 그렇군요. 때만 되면 나오는 단일화 셈법의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것도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모두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응답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일화에는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경기 평택을에서는 단일화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 김용남 27%, 조국 3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46%로 조국 혁신당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죠. 여기에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이 상대 진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류정화 기자 잘 들었습니다.